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손석우 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장보기 더 겁나게 만드는 과일값 얘기 좀 해볼 건데 네. 과일값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 많이 올랐죠. 네, 일단 그 최근에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보면 놀랬던 거는 3%대로 다시 물가가 올라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월에 2%대로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서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3%대 위로 올라선 거고, 왜 3%대로 그럼 올라섰냐?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심에 바로 과일값이 있었는데, 네.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이제 놓고 보면 품목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일값이 0.57%포인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3.1% 중에서 예. 한 6분의 1 정도는 이 과일값이 상승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요. 평소에 보면 과일값이 물가 전체의 기여도가 0.1%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상한 그 현상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더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죠. 평시에 볼 수 있겠네요. 비해서 4-5배 이렇게 기여도가 올라간 거니까 사실상 3%대 물가 상승률은 과일값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일 품목별로는 얼마씩 올랐는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과일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먹는 과일 사과, 사과. 네, 귤, 뭐 배,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지난달에 많이 오른 가격, 그 가격을 보니까요. 네. 사과가 많이 올랐습니다.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서 2월에 71% 급등하는 야. 모습을 보였고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귤도 많이 올랐군요. 귤 더 올랐습니다. 귤은 뭐 78.1% 이렇게 예. 급등을 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선 과실로 묶어서 과일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따져 보니까 지난달에 총 41.2%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3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거니까 예. 지금 시기가 매우 이상하게 과일값이 치솟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마트에 갈 때마다 과일 사이가 겁날 정도로 지금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데 그야말로. 네. 예. 직접 마트에 다녀오셨죠?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장 보러 마트를 간 김에 과일 가격을 유심히 다 둘러보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직접 촬영해 오신 사진인가요? 네, 제가 직접 촬영해 온 건데, 설명 예를 좀 들어서 해주시죠. 10,000원을 들고 과일을 우리가 산다면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사과 같은 경우는요, 2알 살 수 있고요. 배는 2알 채 못 삽니다. 1알 정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알이라는 게 한 개, 한 개. 10,000원으로 사과 2개 살 수 있고 네. 배로 한 2개도 개. 못 산다. 배는 1.5개 정도 살 수 있더라고요. 예, 이제 가격 다시 팔진 보니까. 않으니까. 물론 이제 그 지점마다 조금 가격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예. 귤 같은 경우는 5kg짜리 한 박스가 이제 4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00원 주고 낱개로 산다고 치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고. 10,000원에 10개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귤을. 네. 딸기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그 포장이 500g 단위인데 예. 500g 살 수 있고 1kg는 못 사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딸기가 딱 나오네요.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싼 건가요? 딸기가 그러면? 다른 거보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그나마 굳이. 10,000원 주고 사서 맛은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00원 가지고 예전에는 한 가정이 그래도 한 번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과일을 샀는데, 예. 이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1, 2인 가구면 모를까, 뭐 자녀분들이 있는 3, 4인 가구면은 이제는 10,000원 가지고 과일을 사서 먹는다? 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과일을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는다? 그거는 사치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써야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래도 후식으로. 2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한 번 정도 그래도 과일을 풍족하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과일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 이렇게 과일값이 많이 오른 걸까요? 네. 일단은 생산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과를 예로 들면 예. 사과가 1년 전에 비해서 30% 생산량이 줄었거든요. 그럼 왜 줄었냐 보면 일단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 네, 이상기온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사과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과 생산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은 것도 있고요. 예. 또 우리 이 과수원 농가 중에 4분의 1 정도는 사과를 재배를 하는데요. 이 과수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많이 고령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나이 드신 분들이 과수원을 많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 감소하는
재배 면역이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상 기온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을 쭉 들어보니까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네.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놨습니까? 대책은 내놨습니다. 일단 할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걸 살 때 도매 단위에서 좀 싸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할인 지원을 해주고 예. 소비자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쿠폰 발행 같은 것도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을 수입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관세 할당 관세 같은 것들을 좀 낮추는 예. 그런 조치들을 추가로 취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사과같이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과일의 수요를 예. 대체 과일 그다음에 할인 지원만으로 메꾸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를 수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또 수입하기도 굉장히 검역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과라든지 뭐 배 같은 경우는 뭐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에 따라서 까다로운 총 8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수입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런 조치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좀 어떻게 못합니까?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좀 쟁점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만은 없는 게 이게 국제적인 이 관례 규례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런 사과 같은 것들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통관 절차들을 다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있고 여기에는 뭐 해외에서 옮겨올 수 있는 예. 뭐 병이나 해충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뭐 다른 품목들처럼 그렇게 수입을 늘려서 생산을 국내 공급을 늘린다 이렇게 단순하게만은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뭐 원인까지 다 좀 따져봤는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사과를 사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생산량이 일단 많이 줄었고 해외에서 바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품목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다음 재배 언제 첫 출하가 될 것이냐 이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7월이나 8월이 돼야 이제 첫 수확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수확을 시작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시기마다 이제 출하를 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는 사과의 절대적인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도 계속해서 비싼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일값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는 홍콩 ELS 배상 기준 네. 오늘 정부가 발표했죠.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선실 이 배상을 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좀 차등적으로 좀 해주는 걸로 그렇게 기준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배상 네, 기준안. 맞습니다. 금감원 또 조사해 보니까 금융사들의 무리한 판매도 확인됐다고 하던데 네. 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배상 기준을 마련한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구조를 보면요, 즉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판매한 판매사의 과실 부분을 절반, 예.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책임 부분을 또 절반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배상 비율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판매사들의 과실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 배상 비율은 20에서 40%로 책정을 했고요. 예. 여기에다가 투자자별로 또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자별 상황에 따라서 예. 배상 비율이 더해지거나 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비중을 45%로 책정을 했고요. 예. 그 외에 기타 10%포인트까지 더해져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피해 금액의 100%를 다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한 푼도 배상을 못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배상 비율이 한 20에서 60% 정도 안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화면 보면서 봤는데 네. 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네. 워낙 그 피해자들의 상황이 다 제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쉽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 책임 부분에 있어서 더해지고 빼지는 가감 비중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죠? 예. 가산 항목. 예를 들면 원래 나는 ELS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적금 이런 것들 다른 목적으로 방문을 해놨는데 은행이나 증권사가 해당 상품을 유도해서 팔았다. 예. 이런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뭐 고령자 같은 금융 취약계층 또 ELS에 기존에 투자했던 경험이 없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 항목을 보시면 차감 항목, 그러니까 배상 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예. 기존에 ELS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기존에 ELS 투자를 통해서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배상 비율이 내려갈 수 있고요. 또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역시 배상 비율이 차감되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내놓은 그 기준 설명안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80대 뭐 A 씨와 50대 B 씨가 아주 잘 대비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80대라고 하면 고령자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 창구를 방문하셨는데 은행 권유로 가입을 하는 케이스, 그리고 초고령자에 해당되고 이래서 기존에 손실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 또 예. 하나, 가입 금액이 크지 않아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역시 또 배상 비율이 올라가는 해당 부분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배상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화면에 50대 B 씨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은행 권유로 가입을 했지만 기존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투자를 했었을 때에 이익을 봐서 이 누적 이익을 따져보니까 누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 또 가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여기에서는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또 반대로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저 사례와 다른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각각 네. 본인이 직접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분쟁 조정 절차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예. 정말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입 권유 과정에서 은행이나 창구 직원이 좀 허위로 가입을 유도했다라든지, 아니면 설명 부분이 좀 미비했는데 예. 뭐 억지로 동의를 누르게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각각 따져볼 사례들이 너무나 다양해서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부 기준안을 참고해서 이제 다 따져보고 이제 은행을 갔어요. 네. 이제 배상을 받으려고 이제 따지러 갔습니다. 네.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좀 이제- 복잡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 네, 크게 이제 보상 예. 절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피해 보상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 각각의 기본 배상 비율과 투자자별 사례에 따라서 이제 최종 배상 비율을 권고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고요. 그 정부의 기준안이 이제 은행들은 이제 권고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건 이제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을 겪는 이제 그 절차가 되겠고요. 예. 반대로 이 오늘 발표된 금감원의 배상 기준에 따라서 네.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자체 배상을 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제 이거는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내부에서 이사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을 고려한 자율 배상안이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에서는 배상 시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중점 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좀 자율 배상을 하는 방식을 최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군요. 네, 무엇보다. 앞으로 이제 절차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일단 다음 달부터 금감원이 주도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시작되니까요.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